저는 그 경찰에 들어와서 근무한 지가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부산대에서 사회심리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전화경 상담, 그리고 경찰학교에 가서 신임 경찰관 교육을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 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로 치면은 본사 같은 쪽 일이라서 경찰청에서 하는 일들과 경찰서 일선에서 하는 일들을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이라든지 어떤 경찰 어떤 전체 조직의 부분들을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실제는 범죄자도 있지만 피해자들도 꽤 검사를 많이 하죠. 피해자를 통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성 청소년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그 수사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이 검사를 많이 하는 거지, 모든 증거 자료가 없는데 오로지 거짓말 탐지 검사 요 하나를 가지고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경우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신빙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장난감은 장난감일 뿐이다. 심리학 특별자들을 경찰에서 이제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수의 그 심리 특별자들은 피해자 상담하고 피해자를 케어하는 업무에 전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경찰관들은 이제 과학수사, 피해자와 관련된 상담하고 면담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상센터와 이제 우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임상학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케어를 지켜준다면, 경찰의 어떤 상담을 하는 대상자들은 저희들을 찾아오지 않고요. 제3자들이 이제 우리들이 수사를 하는 목적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상담의 어떤 스킬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상담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상담센터 외에 없습니다.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 우울이라든지 기타 어떤 질환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그분들을 어떤 그런 관계기관이라든지 보호센터에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경찰관들이 직접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어떤 주기적인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분들의 회복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차이는 꽤 많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할 때 심리학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찰의 업무랑 가장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경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게 하나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청렴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나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고 밝고 활동적인 면도 갖추고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명대 학생의 대부분들은 충분히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강의를 이제 처음 맡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고 또 학생들한테 전달하게 돼서 학생들을 많이 이해하는 좋은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처음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범죄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깊이 있게 좀 못 들어갔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또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경찰관이 되는 심리학 전공자들의 어떤 대부분의 분야들이 상담 또는 임상 그리고 일반 특수 지역에서 범죄 심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심리 상담과 임상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심리학적인 모든 어떤 기초적인 지식은 상담과 임상 공부가 가장 튼튼하게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충분히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뭐 동명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임상 상담이라고 하는 학과 명칭도 개편되듯이 임상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또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경찰관을 채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상이라든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각 기관에 어떤 방문을 하셔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학원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상담만 공부했는데 내가 다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도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또 대학원 공부를 이어가는 그런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대학원 과정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임상 과정을 이렇게 충분히 마신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면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평가하실 때도 충분히 그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부 때 가장 열심히 들어야 되는 과목은 임상심리학이라고 학부생들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 경우도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그 학부 과정에서 임상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상담도 당연히 상담의 스킬이 결국 임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임상을 공부하면서 어떤 우리들이 대하는 어떤 정신질환 또는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결국은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임상학 공부를 하는데 꽤 비중을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찰관 채용을 할 때 제가 이제 면접관을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경찰에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력이 높다고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 대학교를 갔던 그 학력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보면 1년 만에 입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고학력이라고 하더라도 뭐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에 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경찰에 입문을 하고 나서도 보면 훨씬 더 진급인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찰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잘 나오면서 나 저런 업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